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양민호입니다. 지난달 말 한중해운 회담에서 서산 대사항에서 중국을 오가기로 한 배가 카페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 첫 배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 대사항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취항 전까지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서산 대사항과 중국을 잇는 충남 최초의 국제 여객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맹부영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계희 한국항만경제학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계희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 대사항과 중국 산둥성 롱옌 항간에 국제여객선이 정식으로 출항하게 됐는데요. 이완섭 시장께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항로 개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4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서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로 여겼던 이 선종 변경 문제가 아시다시피 24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잘 해결되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최초의 국제 항로가 되고 국제적인 관문이 되는 이 대사항 이제 내년 4월 경으로 제가 목표를 하고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에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양수산부 옆에 우리 맹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충청남도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시민들과 이 도민들 많은 염원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맹국장님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배가 이제 뜨는 일만 남은 겁니까? 준비 상황 앞으로 또 추진될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우선 커다란 결정은 잘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출항 준비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께서 아주 바쁘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나 또 서산시에서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자 측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면허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출항 전까지 있게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하고 시하고 해수부 또 유관 기관 간에 아주 잘 협업을 해서 성공적인 출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나갈 것입니다. 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이제 대사항 서산시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제 충남에서도 여객선이 국제 여객선이 출항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니까 그만큼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남이 이제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겨서 바다하고 상당한 그 지근거리에 도청이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컸는데 비로소 대사항 국제여객선 출항을 계기로 충남의 해양 본도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분기점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바다를 통해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분기점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새로운 큰 뜻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서산시장께서는 이 국제 여객선을 띄우면서 서산 지역 발전에 또 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기대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백길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중국 충청권 국제 관문으로서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관광객 유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의 어떤 이동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관광 수입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수적인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관 산업들의 이런 발전, 또 상당 부분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 유무형의
많은 크고 작은 이 효과들이 있을 걸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바다를 지배해야만이 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속하는 이 서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향은 역사적인 하나의 한 큰 획을 걷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그리고 충청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그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롱앤항을 오가는 배를 처음에는 그 관광객 유치 때문에 쾌속선으로 논의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쾌속선 같은 경우는 예정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된 선종은 카펠이지 않습니까? 카펠은 짐까지 실어서 갈 수 있는 배인데 속도는 좀 느려서 이제 9시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느려지게 된다면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실제와는 좀 많이 다른 현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도 봐도 그렇고 사실 쾌속선만 운영한다는 것은 여객 그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운영 선사나 이런 측면에서 그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 그 여객 운송을 해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수익을 얻기가 사실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카펠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여객과 그 화물 운송을 동시에 그 운송을 해야만 좀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고 일단 뭐 그 경영 그 선사가 경영에 문제가 없어야만 그 발전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카페일로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운영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카페리로 정해지고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 경영진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내가 가기 편한 거를 생각한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쾌속선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시간적인 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시간적인 것만 고려한다면 비행기를 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객선을 타는 관광객들은 그 여객선을 통해서 다양한 해양 경험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쾌속선으로 했다 그러면 4-5시간이 걸리지만 비용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카페리오로 되면서 시간은 9시간, 10시간 요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비용은 그만큼 다운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 위주로 아마 여객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선종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비용은 확정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용이 한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예측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평택이나 인천에서 그 산동반도 쪽으로 가는데 보통 12시간이 걸렸을 때 비용이 지금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편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조금 최단거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아마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15만 원에서 20만 원 비용이라고 하면은 여객선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뭐 그 유리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행기를 이렇게 항공을 이용하는 관광객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관광을 즐기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또한 이 여객을 타는 순간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그리고 항공을 이용할 때 좁은 이런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간을 밖을 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하고 틀리게 여객선은
일단 타고 항로를 하면 자유롭게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부터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물건을 여객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오버차지가 있는데 그 부담 없이 예, 또 없이 여기서는 가져올 수- 여행을 즐길 수 있겠고요. 아, 예. 저희 국제 여객선 취항 시기가 당초에는 7월로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종 최종 결정 나면서 4월로 좀 앞당겨서 취항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4월 취항 일정 뭐 지장 없을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 7월 일정 그 목표는 사실 어디서 나온지 얘기는 전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뭐 7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아마도 추측컨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중해운회담이 금년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종 선종 문제가 해결, 즉 이제 카페리선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서부터 한중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선박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되는 그런 선박을 가지고 국제 여객 항로 운항 계약 어떤 그 규약에 맞는 그런 쪽으로 또 새롭게 이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요금 편성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감안해 볼 때 아마도 한 90개월, 9 내지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아마 7월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금년 7월 5일, 6일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 영성 시장도 만나고 또 중국 사업자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한중해운회담에서 이번 한중 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카페리선으로 확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내 사업자도 그렇고 중국 사업자도 그런 그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최종 카페리선도 거의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 4월 그 목표에는 앞으로 뭐 큰 어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서산 대산항에 국제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물론 삼국시대나 뭐 조선시대 때도 뭐 남무 선박으로 중국과 이제 교역이 있긴 했겠습니다만 근현대에 들어서 충남에서 국제 여객선이 다니게 되는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이 서산 대산항이 그 동안에 이제 외지에서는 주로 액체류 중심의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만 이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도 취급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국제 여객선까지 이제 취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종합 항만으로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여튼 관광 그 활성화가 그 사람이 오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 교역도 증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금융, 보험 이런 산업도 발달을 하게 되고 어떤 도시 발전에 아주 좋은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 그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이 서산시가 아주 거듭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송 학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벌크 중심의 화물에서 컨테이너까지는 이제 상당한 물동량이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가 기반 항만으로 자리는 잡아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니게 되면 그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예, 설명을 예.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이제 공감하는 예. 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로가 이제 2007년도에 컨테이너 1개 항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7개 선사에 10개 항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초 실시 당시에 200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8,388 TEU 컨테이너 하나로 이제 TEU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8,388 TEU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104,636 TEU, 무려 1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은 그 물동량들이 증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객이 이제 많이 이제 오가면서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관광객 수입이 증가되겠죠.
그다음에 관광객 수입뿐만 아니라 화물을 처리하면서 이런 물동량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경제적인 효과. 더불어서 이제 지역에 중국과의 백길이 열린다는 얘기는 국제 항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서산을 눈여겨보던 이런 그 투자자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연관 산업들이 더불어서 발전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줄지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무형의 큰 효과들이 많이 있고 서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여러 가지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서로 우리 백제권과의 서로 협력을 통한 관광객들의 상호 교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는 내포로 도청이 이전한 이후에 환황여권 시대로의 도약을 이제 주창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산항이 내포에 또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 여객선까지 추정하면서 그 기능을 더하게 되면은 충남의 입장에서도 또 기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은 뭐 좋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국제 여객선 취항이 아주 큰 획기적인 그 변화의 기회를 또 우리도 해양 수산적인 차원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서해안에서 다 좋은 바다지만 특히 충남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생태나 해양이나 수산의 차원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주 적지, 아주 보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 여객선이 취항을 하면서 그러한 충남 서해안만이 갖고 있는 진가가 잘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여져서 저희들은 아주 큰 그 준비와 함께 앞으로 도민과 함께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항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송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산항이 기존의 석유화학 그 전용에서 그런 이미지에서 실질적인 복합 당일 항만으로 나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대산항의 물동량 확보, 또 여객 증대, 또 항만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생산적인 효과가 아주 커다랄 걸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대안을 좀 갖고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분야가 있을 텐데 우선 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이 롱앤항이랑 서산 대산항의 거리가 그 중국과 한국의 항로 거리로는 최단거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찾아오기가 쉽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광산업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연구된 그리고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방문객 수, 여기서 방문객 수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출입이 있고 내국인들이 나가는 그 출국객이 있습니다. 이 이용객이 50만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한 2,300억 정도. 여기서 유발된 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800억 정도. 그리고 고용에 의한 고용 창출이 한 5천여 명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옆에 있는 평택항의 사례를 보면 2015년에 한 2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이용객이.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악재 때문에 좀 적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예상하는 걸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한 그 정도의 지금 평택항이 가지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광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 뭐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체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방문객 50만 그 효과가 또 2,300억 이 얘기들 나오니까 상당히 가슴이 벅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효과가 예. 서산시에 국한된 효과입니까? 그건 충남도 아닙니다. 전체에 예, 기대는 충남도 전체에 대한 효과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군요. 1차적인 효과는 서산시에 있겠지만 네. 이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서산시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효과는 충남도 그리고 전국에 파급되는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예. 그 충남에서는 이제 대산항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 회장님, 충남뿐 아니라 이제 서해안에 예. 인천항, 평택항 여러 항구들이 있는데 이 대산항이 다른 항구와 비교했을 때 예. 여객항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나 좀 될 수 있을지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배후 그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물론 인천이나 평택 그 항이나 뭐 이게 경쟁이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 서산 대산항만의 어떤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그 교역에 노력한다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관광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는 기대가 되지만 그 기대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혹하라고 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산과 충남을 찾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떤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아마 하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서산 대산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까? 서산에 볼거리가 그리 많지 않지 않느냐? 또 충청권에도 그렇게 그분들의 눈에 띌 만한 관광 어떤 그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 않지 않느냐라는 데서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또 첫 출발을 떼는 이 항로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아마도 나중에 또 실망이 커질 거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출발을 했다는 데 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한 첫 출발을 기점을 삼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꾸준한 노력들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그 원하는 어떤 패턴, 관광 상품이면 상품, 음식점이면 음식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지금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산시의 노력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국인들이 상당히 인터넷에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을 통한 서산시와 충남도 홍보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든가 이런 360 이런 데를 통해서 서산의 어떤 관광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어떤 그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충청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자를 주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권 안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라든가 또 밖에 있는 유학생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에 대한 팸투어도 제가 계획하고 있고 또 중국 전담 여행사 또는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아웃바운드 이런 여행사들 이런 분들과 어떤 상품 개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유치를 해서 초치를 해서 팸투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홍보 설명회도 하고 또 이 박람회도 참여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그 유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 또 우리 서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환황해권 행정협력 체계를 이미 우리가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실무적인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서산시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바로 충청남도에서 큰 틀에서 프레임을 짜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관광,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 관련되는 다양한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또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해에서는 인천, 평택이 있고 또 부산에서도 국제 여객이 운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요즘에 그 관광 그 트렌드가 뭐 고궁이나 뭐 경치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관광객보다는 어떤 그 교역,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관광객도 많고
또 이 이벤트 관광이라고 해서 국제 회의라든가 또 왜 저 서울에서 최근에 뭐 8,000명이 와서 삼계탕 대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뭐 초창기에 좀 많이 해가지고 일단 그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국제 여객이 오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과 여객선이 오가는 것은 평택과 이제 인천을 비교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거기도 쾌속선이 운항되는 게 아니라 카페리가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평택의 예를 들면 평택이 처음 초창기에는 그 소상공인이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면서 한류가 조금 그쪽에 퍼지고 그 중국에 퍼지고 하면서 이 6대 4 정도까지 그 관광객이 이제 역전을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택에서 보면 평택도 그 처음에는 주변에 어떤 그 사람들 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던 문제가 평택을 오면 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택에서 관광을 즐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로 간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지금 요크타운이라고 해서 한 여의도의 80% 되는 부분, 80% 정도 되는 규모로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호텔 그리고 상가 뭐 이런 레저 시설까지도 만들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남도도 기존의 어떤 지금 여객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평택에서 하는 사례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초창기 왜 평택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을까를 조금 저희 그 서산이나 우리 충남은 조금 사례를 봐서 우리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진작에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관광객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숙박 시설에 대한 부족도 많이 지적이 돼 왔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되면 서산과 충남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이 챙기고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이제 충남도와 해수부와 이제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이제 협조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충남도에서는 이 서산 대산항 여객선, 국제 여객선 취항 관련해서 어떤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에서도 저희 그 해양선국 말고도 관광국하고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오시는 요커분들이 편안하게 또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내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홍보를 초기 단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병영 체험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저 동북 삼성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흐름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서산 지역에도 이제 호텔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종합 안내 시설이라든지 또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인삼과 관련돼 있는 전용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상품도 개발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해양 명소, 또 중국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해양적인 장점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좋고 뭐 평택도 좋고 다 그렇지만 서해안에 이렇게 놓고 볼 때 리아스식 해안에다가 해양적인 그 비경, 또 바다의 석양, 그런 것이 충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산동성이나 그런 데서 보지 못하는 네. 그러한 절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품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동안 준비한 것은 산동성과의 교류입니다. 충남과 산동성은 전례적으로 우호 협력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태안반도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봄에 시작한 것이
충남도 정부와 산동성 성정부 간의 해양수산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그 해운회담 때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양 지역 간의 그러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상생적으로 앞으로 잘 갖고 가자. 그래서 이번 취항이 되면은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양 정부 간의 그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요코나 관광객들의 상호 권장과 홍보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방문을 해서 여행사들 찾아서 우리 대산항이라든지 충청남도 관광 코스 같은 걸 알려드리는 문제, 또 산동성에 계시는 그 여행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지적인 안내와 펜토를 하는 문제도 다 기획이 돼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금방 표시는 안 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중국인들이 즐길 수 없는 우리 충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 말씀하시는데 저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는 동쪽으로 향한 바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해로 지는 낙조를 바다로 노을이 지는 거를 보기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쪽으로 또 개발하면 충남에서도 여러 가지 또 관광 자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완섭 시장께서 관광 산업뿐 아니라 또 여객 항로가 개통이 되면은 기업 유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 산업 말고 또 여객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먼저 관광 쪽에 먼저 더 얘기를 하면 그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 하면 이 관광 도시로 생각하는 하는 분도 있지만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입니다, 이게. 그 거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뭐 특이하게 관광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없는데 세계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누구나 다 그 싱가포르나 홍콩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조사 보고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뭐 고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도 그게 최대의 그 관광 상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싱가포르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그 항만 물류하고 그 관광 두 가지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세계 어디를 봐도 그 나라에 뭐 미국이면 뉴욕, LA 전부 다 우리나라도 뭐 부산 그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 최대의 관광지고 그다음에 최대의 항만 물류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제 관광하고 이 항만 발전하고는 또 도시 발전하고 이 세 가지는 그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 참 이 파급 효과를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도 거기에 못 미칠 정도로 그 많은 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서산 대산항도 거듭된 발전을 할 거고 그게 또 우리 그 서산시 발전으로 직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운항하게 되는 것은 한 개 항로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 여객 선석도 한 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더 있습니까? 중국 용화항하고는 이제 1개 항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선석 전체 수로 하면 31개 선석이 되는데 네. 국가 항만 선석이 4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설 부두 선석이 27개가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선석이 바로 이제 중국 영성시 롱해낭하고 이제 취항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이 산동성 북부 쪽에는 그동안에 이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충청권의 어떤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여객 이동이 전무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카페리선이 이제 내년에 취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산동성 북부 지역으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화물 처리가 가능하고 또 관광객이 이제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많은 또 기대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발전을 견인하는 효자 항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뭐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가 전체 물동량도 상당 부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성장의 어떤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족한 점 앞으로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여객선은 짐을 좀 충분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좀 다르게 작용하면은 보따리 상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되는데 군산항에서 전북 군산항에서 칭따오로 운항하던 그 카프리가 있었는데 관광객보다는 이제 보따리 상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그 항로가 다시 폐쇄되고 석도 쓰다오항으로 이제 개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산 대산항에서 롱앤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가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게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처음 이게 그 노선이 개설이 되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그 소상공인들인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수요가 그분들이 가장 많고 일단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모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그쪽 지역에다가 우리 서산 항로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았을 때 관광객들이 찾게 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상공인이 많을 거는 저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 다른 지역도 처음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예. 관광객들이 너무 이게 다 구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분명히 아마 저희 지금 예상되는 바는 아마 소상공인들이 초기에는 아마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우리가 계속 중국에다가 우리를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아마 관광객들이 점점 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상공인들이 초반에 상당수일 거라는 것은 운항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 그 관광객들, 그 이외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것을 유도하려면 앞으로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 마케팅 홍보입니다. 홍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초창기에는 아마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중국의 유력 기업인들이나 이런 단체로 뭐 한 1000여 명씩 초대를 해서 그 행사를 한다든가 또 국제 회의 같은 것도 좀 거창하게 한번 개최를 하고 하여튼 이 서산시를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그 중국에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산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그 이름을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뭐 좀 보면 저도 위지에 있어가지고 이 대산항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산항이 충청도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서산시에 이 대산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효과적으로 홍보의 기대 효과를 상승 효과를 기할 수 있으려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 이름이나 이런 것을 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지금 우리 부산 인근에도 마산시나 진해시가 지금 없거든요. 그게 마산시 하면 참 유래가 깊은 도시인데 그 창원시에 통합을 해가지고서 한 구로 있으면서까지도 자기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양보를 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쯤에
대산항도 뭐 서산항이나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하면 홍보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초창기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보다 널리 알려진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산읍에 있어서 대산항인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만약에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하면 가능한 방안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관건이 지역민들의 어떤 그 상실감, 이름을 이렇게 잃는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설득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급격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거기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발전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요. 좀 전에 이제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보따리상 그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주변에 사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이라든가 추세를 보면 인천항이나 평택항도 이 보따리상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00명 넘게 됐었는데 네. 지금은 뭐 100명 한 뭐 그 수준 정도로 아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군산 그 청도 보따리상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이제 이 운항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이후에 군산 석도항하고 연결돼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항도 이제 서산 대산항으로 오는 여기 중국인들도 보따리상들이 대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보따리상도 많이 이제 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산 대산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이 선박이 말 그대로 관광객들을 유인시키고 또 물류의 어떤 그 함께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카페리선이거든요. 예. 보따리상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영화 오락도 즐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로 개조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 한중 합작법인으로 이제 이 운항을 할 이 선사들도 15년간 지금 인천 평택에서 운항의 어떤 그 경험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것으로 성공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서산 대산항에서는 보따리상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런 계층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예. 그런 그 출발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여객과 물류가 공존해서 이 운항하는 이런 카페리선의 본연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성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따리상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상공인들이 배척해야 될 여객선의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는 생각 안 하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함께 같이 예. 타야 되겠죠. 예. 물꼬를 트기 위해서 또 중요한 존재들이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뭐 매우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초기에 운항 손실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이 뭐 국제여객선 취향은 아주 중요하고 또 파급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미래의 산업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는 정착까지는 조금 그 사업주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으로 초기에 어떻게 손실금을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와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그동안에 운영되어 있던 사례 또 서산시하고 또 깊이 있는 또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규모라든지 금액, 시기적인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예. 이렇게 또 사업자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예. 자, 그 마지막 순서로요. 송계희 항만경제학회장께 도움 말씀을 듣는 순서로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 서산 대산항이 이제 물류 허브를 넘어서서 또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인적 교류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더 갖춰 나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참 종합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다 부합돼 가지고 조화 있게 그 참 발전돼 나가야만 실제적으로 그 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하나만 뭐 더 말씀드리면 항만이 있으면 반드시 또 그 배후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고 또 배후지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갖춰져야 되고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다방면에서 이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데 조금씩 양보도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 이 서산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노력한다 그러면 예. 좋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그 항만이 서산 대산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6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충남 최초의 국제 여객 항로 취항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서산 대산항이 서해의 핵심 항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